자, 지금 보시면 저희가 그 STS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통째에서 다 됐고요. 그런데 이 STS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좀 긴 폴더 안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있어요. 그 얘네들은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집으로 사용하시면 얘네들이 전부 다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행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집 파일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디집이나 아니면 7집 같은 거를 이용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톰캣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STS 같은 경우에 아주 긴 파일과 폴더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제대로 풀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실행해서 사용할 것은 7집을 이용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7집을 보통 쓰는데요. 7집이 그래도 좀 간편하고 좀 괜찮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7집을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7집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면 7집 사이트로 연결하는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클릭을 하셔서 저기 다운로드를 하시는데, 다운로드는 이제 위에 있는 거, 그 최신 버전 델타 알트바 버전보다는 위에 있는 거 다운로드를 하는데, 이제 64비트짜리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1.3메가 정도 되니까 64비트 용량에 해당되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뭐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서 바로 열기를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지금 폴더 열기를 했는데 폴더 열기도 하셔도 되고 그냥 바로 설치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폴더 열기를 하시고 이제 더블 클릭해서 다운로드 된 파일을 실행을 해서 7집 파일을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설치는 그냥 기본 설치, 다음 눌러서 기본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거 이걸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지금 다른 것도 있는데 7집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설치 파일이죠. 설치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켜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설치는 기본 설치 하시면 됩니다. 기본 설치. 지금 제가 이제 멀티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른쪽 왼쪽에 자꾸 나오고 있는데, 기본 선택해서 인스텔 해가지고 클릭해서 설치를 합니다. 다 됐으니까 클로즈 시키시고요. 클로즈 시키시면 뭐가 이제 다른 건 나오지 않는데, 저희가 압축을 풀려고 할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7집이라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했던 것들은 이제 적당한 위치로 옮겨서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옮기지 않고 저희가 이제 바로 실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옮기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지금 선택이 안 됐네요. 네, 선택이 안 됐고요. 다시 이제 선택을 클릭을 하시고 집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시면 7집이라고 하는 메뉴가 위에 중간에 없고요. 연결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되는데 지금 7집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한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서 7집을 하고 뭐 열기, 압축 파일 열기를 이용해서 이제 한번 열어보시면 메뉴에 있는 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압축 풀기도 괜찮고 되는데, 그냥 저희가 선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열기를 하시면 저렇게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context.zip 안에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압축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 안에서 더블 클릭을 다시 하면 더 들어갑니다. 압축되어 있는 거 안에 압축되어 있는 걸 더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저 STS 4.xx 되어 있는 릴리즈를 저희가 복사를 하셔서 이제 땡기시면 되죠. 땡겨서 이제 압축을 해제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그거 들어가 있는 그 폴더 자체를 이제 꺼낼 겁니다. 그 폴더 자체를 꺼내기 위해서 이제 그 파일을 압축을 해제할 폴더를 여시고요. 폴더를 한 개 더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D 드라이브에 제 이니셜로 되어 있는 LE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 밑에 EXE 안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압축을 해제할 거예요. 끌어당겨서, 자, 선택을 클릭하시고 이제 끌어당깁니다. 안 보이네요.
폴더를 보이게 해놓고 이제 끌어당겨서 폴더에다가 놓으시면 이제 압축이 해제됩니다. 얘네는 압축을 푸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그 압축되어 있는 것도 이제 풀은 다음에 다시 옮겨 놓는 거 이런 작업이 필요로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오류 없이 잘 풀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간에 오류가 나면 제대로 설치가 안 되고 설치가 안 되면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행이 아예 안 되면 좋은데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오류가 생기지 않는 압축 툴을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압축을 풀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풀리는데 용량도 좀 되기 때문에 이제 풀리는데 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옮기되죠. 그 템포에다 한 다음에 압축을 했기 때문에 푼 다음에 다시 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동해서 내가 원하는 폴더, 당겨진 폴더에다 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압축을 푼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컨텐츠 뭐 이렇게 돼 있는 압축된 폴더를 다시 풀어서 사용을 하셨는데 그냥 바로 저렇게 당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니까 그 압축된 거를 이제 바로 풀 수도 있습니다. 풀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 풀렸습니다. 자, 다 풀렸으면 이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폴더가 있고 더블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 STS 툴슈트라는 exe 파일 4로 되어 있네요. 스프링 툴슈트 4.exe 파일, 얘가 실행 파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i9 파일이 있습니다. 얘가 설정 파일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한글 처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i9 파일도 지난번에 했었죠. eclipse.i9와 동일합니다. eclipse.exe 파일과 eclipse.i9 파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전부 다 한글에 해당되는 것을 UTF-8로 세팅해서 쓰기 위해서 그 UTF-8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설정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쓰셔야 됩니다. 여기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도 보시면 얘를 어떻게 해라 라고 나오는데 한글 같은 경우에 그 INR 파일에다가 D 파일 INR 파일에다가 D 파일.encoding UTF 파일이라고 써라라고 이제 지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이클립스나 STS 사용하는 사용하게 되는 이런 모든 파일들을 엔코딩 방식을 UTF-8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워크스페이스에서 다 해야 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설정을 하시면 그 워크스페이스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INR 파일에서 연결 프로그램 그 중에 메모장은 엔터 친 게 막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워드패드를 여시고요. 워드패드 안에다가 이제 아까 전에 그걸 복사해 놓은 다음에 붙여넣기 대시부터 나오게 되고요. 대시 dfile.encoding 이거로 utf-8 이렇게 세팅을 해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맨 밑에다가 대시 한 개짜리 쓰셔야 되고요. 두 개짜리와 한 개짜리는 그 뎁스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개짜리를 써서 dfile.encoding을 utf-파일로 하겠다라고 하시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워크스페이스를 몇 번 만들든지 간에 이제 엔코딩은 UTF-8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십니다. 저희가 이 한글 처리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체 워크시트를 대상으로 해서 한글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한글 처리 설정해놨어요 라고 이제 얘기해 주는 거는 얘기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이게 전체 워크스페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이클립스 STS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니까 한글 처리가 완전히 전부 다 돼 있다 뭐 이렇게 발생했어요. 한글 처리 깨짐이 발생하시면 이런 거 한글 처리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지정하고 있는 거고요. 교재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워크스페이스의 UTF-8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워크스페이스별 워크스페이스를 한 개 만들면 거기에 이제 워크스페이스별 한글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럼 새로운 워크시트를 만들면 이걸 똑같이 작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프로젝트별도 가능하고 파일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글 처리를 잘 해서 사용을 해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한글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는 게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하지를 않으셔도 됩니다. 프로퍼티 안 가셔도 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십니다. UTF-8로 전부 다 잡아놨습니다. 25페이지 STS 그 스프링 툴 슈트 설정 이렇게 나오시는데, 저희가 그 옛날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다운받으시면 설정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 버전은 이제 레가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레가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제 STS 3 버전을 이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다운받아 쓰세요라고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걸 걸어놨냐면 높은 버전이 그 레가시 프로젝트가 아니라 스프링 부트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 버전이나 이런 게 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써서 쓰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행된 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STS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던 STS 부분에 있었던 내용을 한번 이제 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D 드라이브 밑에 저는 제 이니셜 밑에 EXE 밑에 뭐 STS 4점 10점 이것도 이제 이게 너무 길면 좀 그러니까 뭐 그 나중에 폴더를 뭐 STS 4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네. 폴더 이름을 이렇게 길게 쓰시는 것보다 뭐 STS4 정도로 이제 만들어 쓰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길게 쓴 거로 그냥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제 이니셜 밑에 EXE 밑에 이렇게만 해놨는데, 보통 이제 저는 집에서 쓸 때는 그냥 C 드라이브 밑에 바로 넣어놓고 씁니다. C 드라이브 바로 밑으로. 그래서 실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C 드라이브에다 다 실행 파일들은 다 C 드라이브에 넣는데, C 드라이브 바로 밑으로 그냥 C 드라이브 밑에 뭐 STS, C 드라이브 밑에 SQL 디벨로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C 드라이브 바로 밑으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 쓰기 편하게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지금은 공통으로 쓰다 보니까 지금 C 드라이브가 지금 용량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C 드라이브가 거의 막 차가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용량이. D 드라이브 썼는데 D 드라이브도 막 차고 있어요. D 드라이브, 제가 맨 처음 쓸 때는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제 파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선생님 파일이 많은 것 같아요. D 드라이브는, F 드라이브는 요거는 이제 하드디스크라서 STSA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INR 파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D 파일 다시, 연결 프로그램, 워드패드, D 파일 다시, 엔코딩 이꼬 UTF-8 이렇게 한 개 집어넣어주세요. 저는 복사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요. 대소문, UTF는 대문자도 괜찮고 소문자도 괜찮습니다. 전부 다 같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STS 툴슈트를 실행할 건데요. 얘는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몇 달간은 계속 이제 한 달 이상은 계속 이렇게 써야 되니까, 오른쪽 마우스표 누르고 작업 표시줄에 고정 해가지고 여기서 클릭하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STS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실행하시면 이제 그 맨 처음에 STS를 처음 실행하시면 STS의 정보,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어요.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어떤 거를 워크스페이스가 어디 있지라는 것을 물어보게 돼요. 아시겠죠? 물어보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브라우저 누르시고, 저는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한 군데다 모아놨어요. D 드라이브 밑에, 제 이니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이제 스프링이 없으니까 폴더를 한 개 더 만들어요. 스프링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스프링,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폴더를 한 개 만들고, 스프링까지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폴더 선택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워크스페이스 안에,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본인들 워크스페이스 안에 스프링이라는 폴더를 한 개 만들고 선택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워크스페이스를 함께 압축해가지고 가져가면 이제 모든 소스를 다 가져가는 게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됐으면 런치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STS가 계속 실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왼쪽에 지금 실행이 계속 되고 있어서 이걸 끌어다가 이게 끌리지가 않아요. 지금 실행될 때는 지금 끌어놓고 다시 넣는데 실행될 때 끌리지가 않아서 일단 여기다 써놨습니다. 써놓고 보시는데 이제 STS가 실행이 되는데 기본이 여기 보니까 여기 맨 처음에 자바가 돼 있네요. 자바가 돼 있는데 여기 플러스 환경 오픈 퍼시티브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스프링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눈 씻고 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타나도록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캔슬 누를게요. 캔슬. 그래서 그 프로젝트는 스프링 프로젝트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집어넣지는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설치해서 써야 될 것만 일단 하시면 되고, create 자바 프로젝트를 이렇게, 아니면은 여기 create operate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메이븐 프로젝트라는 것도 나오는데 스프링 부트가 나와요. 스프링 부트가 있어서 맨 처음에 스프링 부트를 할 때는 그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보통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을 하고 넘어가면, 이게 설정하는 게 좀 앞에 부분에 많은데 얘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끝내면 그 모든 환경이 그 스프링 부트에 맞춰서 되도록 돼 있어요. 빠르게 뭔가 설정을 해서 넘길 때 부트를 사용하게 돼요. 기본은 부트인데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 지금 현재 부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이제 원래 설정을 우리가 전부 다 하진 않잖아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사용해서 쓰는 거 이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스프링 부트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스프링 SI 뭐 보면 뭐 프로젝트 오버뷰에 보면 스프링 부트라는 게 여기 있거든요. 스프링 부트. 요거를 이제 만들 때 저희가 만들 거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예요. 그냥 기본적인 스프링 프레임워크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여기서는 이제 스프링 부트를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빨리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프링 부트는 있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는 현재 여기 존재하지 않고 이게 보시면 오픈 퍼시티브 안에도 여기 보면 스프링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서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상단에 보면 분명히 요 아이콘이 이제 스프링 아이콘이 맞아요. 잎사귀 아이콘. 잎사귀가 있으면 이제 그 스프링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여기에 지금 요 아이콘이 부트 아이콘이에요. 부트 아이콘. 그래서 여기 스프링 부트에 해당되는 스프링 쪽에 여기 스프링 부트에 해당되는 아이콘을 보시면 이제 요렇게 돼 있죠. 요게. 요 아이콘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이런 아이콘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이제 지금 STS를 설치를 하긴 했는데 그 설치하는 게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되어 있고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를 만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기반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 STS 안에다가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2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클립스를 이용한 경우 스프링 플러그인 설치되어 있는데 그 STS도 마찬가지예요. STS 부분도 이클립스와 동일하게 레가시 프로젝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교재에 나와서 다운받으세요 한 데는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있어요. 맨 처음에 스프링을 만들 때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STS를.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어요. 없다 보니까 플러그인을 똑같이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교재 나온 것처럼 이클립스에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헬프를 누릅니다. 눌러서요. 26페이지 중간입니다. 거기 보시면 보시면 뭐 인스텔 뉴에가 있었는데 저희는 인스텔 쪽으로 가지 않고 그 스프링 쪽에 요거는 이제 뭔가 알아야지 이렇게 설정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URL이나 뭐 어떤 이클립스에 해당되는 것을 뭐 쓰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이제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서 가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이클립스 별 마켓플레이스가 따로 존재하고 있어요. 따로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서 찾을 건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프링이라고 이렇게 스프링 쳐서 엔터 검색을 해봅니다. 스프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그 스프링에 관련된 게 찾아지는데요. 지금 현재 릴리즈 4.4가 그 현재 여기 보시면
스프링 툴 돼 있고요. 4.10.0에 해당되는 툴 슈트는 인스톨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쓰려는 거는 이제 스프링 툴 3에 해당되는 거예요. 3. 버전 3에 해당되는 거고, 릴리즈 뭐 3.9.16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인스톨해서 쓰겠다. 요 모양이, 요런 아이콘 모양이 나와야 돼요. 여기는 이제 톱니바퀴, 위가 톱니바퀴고, 여기는 3.xx는 그냥 원표시예요. 동그스랑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런 아이콘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스톨을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고요. 되시겠죠? 눌러주시고요. 그 설정은 다 하셔야 돼요. 아이디 뭐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세팅이 된 상태, 다 세팅이 되어 있으시죠? 그러면 이제 컨펌 누르세요. 컨펌 눌러주시고요. 이게 몇 개 빠지면 안 돼가지고요. 빠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하시면 생깁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더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 선택을 해서 그 넥스트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이런 걸 전부 다 확인하러 가요. 그 요구되어진다, 뭐 코어 아이디 코어 부분이 뭐가 요구되어지는데 뭐 이렇게 등등등 해서 뭐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를 억셉트해라고 이제 나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라이센스 억셉트를 하고 얘는 SVN 설치할 때랑 동일하시죠. SVN도 설치를 하셔야 돼요.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피니시를 누르시면 얘가 이제 설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3.9.xx, 3.xx에 해당되는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는 거죠. 설치를 하시면 그 교재나 지금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맨 아래 보시면 프로레스바가 막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링에서는 이런 이제 프로레스바가 막 진행하고 있으면 뭐 다운로드를 하든 설정을 하든 이게 프로레스바가 다 멈춘 다음에 뭔가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클립스도 프로레스바가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클립스는 다운로드 받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설정하고 하는 것보다 설정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금방금방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금방금방 실행해도 실행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스프링은 아니에요. 스프링은 뭘 한 개 바꾸면 다운로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운로드, 베리데이팅, 그 다음 빌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 개 바꾼다든지 하시면 전부 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스프링을 개발할 때는 처음에 또는 이제 중간에 설정을 바꾸거나 하시면 많이 기다리셔야 된다. 프로레스바가 다 진행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다운로드도 다 받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제가 플러그인을 하는 순간 뭐 되게 많이 다운받죠. 그래서 플러그인에서 사용되는 메뉴 이런 것들도 공짜로 안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시고요. 프로레스바 진행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3.xx, STS 3.xx에 맞는 환경도 이제 만들어서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가 이제 생기게 되세요. 지금 이제 계속 빌드하고 있고요. 이제 영상은 잠깐 멈출게요. 자, 영상을 잠깐 멈췄더니 금방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설정한 부분을 이제 빌드업 해가지고 나오면요. 메뉴 같은 게 이미 그 옛날 게 그냥 세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조정해서 그 빌드한 내용대로 적용을 시키려면 리스타트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오류가 나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데 뭐 이상한데 이걸 실행합니까? 그럼 실행하셔야 돼요. 실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타트 스프링에서 어플라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 리스타트 나우 해서 지금 리스타트를 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리스타트를 이제 진행을 하겠죠. 재시작을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메뉴 부분은 이 설치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메뉴로 가져오면서 그 항목들이 이제 옛날 거, 맨 처음에 실행할 당시에 항목이나 메뉴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제 플러그인을 시키고 이렇게 가보시면 대시보드인데 여기 아이콘이 스프링 아이콘이 이렇게 대시보드, 스프링 대시보드, 그 다음에 스프링 아이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레스버가 다 끝났나요? 프로레스버는 다 끝났어요. 스프링 대시보드가 이렇게 막 러닝해서 업데이트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시보드니까 여기 참고할 만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점차적으로 많이 아시게 되면 좀 참조해서 보시고요. 지금은 그냥 닫을게요. 그냥 닫으면 맨 처음에 웰컴 페이지예요. 얘가 닫으면 이제 이클립스에 해당되는 것이랑 똑같은 게 나오게 되고요. 지금 환경은 무슨 환경일까요? 지금 환경은 읽으시면 자바 환경이에요. 자바 환경. 그래서 그 오픈
퍼스펙티브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스프링 하고 나옵니다. 나오시나요? 스프링 하고 나오시고요. 그래서 여기를 오픈해서 스프링 환경으로 오픈을 해서 열어가지고 써보시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저희가 프로젝트 중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찾는다 그랬죠? 레가시 프로젝트,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 메뉴가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설치는 이제 윈도우즈에 헬프에 마켓플레이스,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 가셔서 저희가 이제 찾아서 스프링 해가지고 찾은 다음에 스프링 9 버전, STS 9 버전의 레가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인스톨 해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돼요. 설치할 때는 빠짐없이 다 스프링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고 지금 현재 요 스프링 STS에 해당되는 것은 4.xx, 4.xx는 부트로 기본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xx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지금은 인스톨도 되어 있죠. 전부 다 설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톨도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얘를 인스톨하면요. 얘를 인스톨하면 그 밑에 필요한 것들을 또 스탠더드 에디션에 해당되는 게 필요한 것들을 또 인스톨을 같이 해줘요. 그래서 얘도 인스톨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것만 일단은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됐고요. 스프링 툴 하시고 여기에 뭔가 잘 안 된다 하시면은 인스톨드에 가보시면 이쪽에 얘가 지금 체인지 3.xx add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체인지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체크가 비어 있는 게 있는 거를 다 체크한 다음에 다시 인스톨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스탠더드 에디션도 있어야 되고 얘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세 가지가 일단 진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환경을 여기 오픈 퍼스펙티브를 클릭하셔서 스프링 환경으로 만들고 자바 환경은 닫아주세요. 클로즈 닫으셔서 자바 테스팅 할 때는 자바를 이제 하셔서 쓰셔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스프링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플러그인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전부 다 하셨고요. 스프링에 해당되는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레가시 프로젝트, 이 교재도 이 스프링 부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부터는 한 개 한 개 이제 진행하면서 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스프링 환경에 해당되는 STS까지 설치를 이제 해드렸습니다.